지금은 2026년 4월 12일 새벽, 장소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회의실. 밤새 21시간을 달려온 협상가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커피잔이 식어가고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표단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없이 귀국합니다.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새벽에 내려진 이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기름값을, 장바구니 물가를, 그리고 내년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뇌관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해협, 하루 135척이 오가던 그 백길이 지금은 단 4척만 겨우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97%가 막힌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란은 오히려 여유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47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談判이 왜 무너졌는가? 미국과 이란, 각자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거부했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3가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이란 협상 결렬,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3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경우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십시오. 두 나라가 있습니다. 1979년부터 서로 국교를 끊고 47년 동안 직접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한 나라들입니다. 그 두 나라가 처음으로 최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벤스 부통령, 위트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시너까지 경호 인력 포함 약 300명이 움직였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갈리바프 국회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71명의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십 년간 앙숙이었던 두 집안이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합석한 것과 같습니다. 잘 되면 모든 게 빠르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틀어지면 결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협상은 2026년 4월 11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회의실, 세 나라, 즉 미국, 이란,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3자 대면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초에는 파키스탄이 방을 오가며 간접 협상을 중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직접 얼굴을 맞댄 것입니다. 그리고 21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 3시를 넘기고 다음날 아침 6시 30분,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으려 했고 무엇에서 막혔을까요?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4대 쟁점이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동결 자산, 레바논 전선, 이 4가지입니다. 첫째, 핵 프로그램. 미국의 요두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이란, 핵 개발 완전히 포기해라. 하지만 이란의 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만 잠시 멈출 수 있다. 완전 포기가 아니라 일시 정지.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협상의 가장 큰 레드라인이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해협이 어떤 상태인지? 전쟁 전 하루 135척이 오가던 그 뱃길이 지금은 단 4척만 겨우 지나고 있습니다. 슈퍼탱커 한 척당 통행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이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요.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이 해협을 완전히 열어라, 자유항행을 보장해라, 그리고 공동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이란의 대답은 거절, 독점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란 협상단이 공동관리 방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셋째, 동결자산. 이란은 미국이 묶어놓은 수백억 달러의 동결자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핵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교착에 빠졌습니다. 넷째, 레바논 전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헤즈볼라 지원 중단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들의 무장 해제는 미국이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제안하고 중재자를 섭외했고 이란의 10개항 조건에도 동의했지만 전쟁에서 얻지 못한 걸 협상 테이블에서 얻어내려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란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호르무즈라는 카드를 쥔 이상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지만 양측 모두 완전히 테이블을 엎은 건 아닙니다. 미묘한 뒤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 이란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란 국영 매체는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사고 팔려다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을 아직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매수인도 아직 다른 집을 계약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결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잠시 멈춤에 가깝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언제 열릴지 모를 뿐이지요. 이란은 오히려 협상 결렬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미국이 합리적인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네가 먼저 움직여라.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제적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 인하가 막힙니다. 금리 인하가 막히면 중간 선거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왜 시작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빠르게 종전선언을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감이 오시나요? 더 급한 쪽이 지는 협상. 미국은 중간 선거 때문에 급합니다. 이란은 지금 별로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4척만 통과하는 현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200만 달러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현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통과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라 라고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현실, 이것이 이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이 결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릴 때 우리가 봐야 할 숫자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최대 3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7척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통항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 중이나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데 대체 공급선을 당장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 우회 루트를 세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올라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중국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란과 중국의 전략이 이 전쟁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정부는 대체 원유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향후 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평행선 지속. Fragile Peace. 깨질 수 있는 평화. 협상이 결렬됐지만 양측 모두 추가 공격은 자제하는 형태. 이란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열지도 완전히 닫지도 않습니다. 하루 10에서 15척 제한 통과를 유지하며 통행료를 계속 받습니다. 미국도 추가 공습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이란을 흔들려 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수준에서 고착화됩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본격 부과하면 1% 추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오르지만 폭발적 급등은 없습니다.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시장에 얹혀 변동성은 높게 유지됩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양측의 발언을 보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단기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란은 협상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고 벤스는 이란이 받아들이길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지만 크게 악화되지 않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는 더 극단적입니다.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낸 뒤 이란이 거부하면 강력한 추가 공습을 퍼붓습니다. 초토화, 그리고 일방적 종전 선언. 우리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했다. 전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중간선거 카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성과를 보여준 뒤 종전을 선언하고 귀환하는 구도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원유 시장이 폭발합니다. 이란 에너지 인프라가 추가 타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봉쇄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항공사들, 석유화학 기업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항공유가 이미 폭등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온다면 끊기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다만 이 시나리오는 미국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공습은 이란의 반격을 유발하고 중동 전역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발표 직후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군사적 준비가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스몰 딜, 미들 딜, 빅 딜의 단계적 협상. 협상이 결렬됐지만 벤스는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측 모두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서신을 교환하고 전문가 실무단이 먼저 스몰 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핵폭이라는 빅딜은 어렵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대신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스몰 딜, 그 다음 동결 자산 일부 해제, 그 다음 호르무즈 부분 정상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협상 재개 소식만으로도 원유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 가장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완전한 파국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란도 결국 경제 재건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대응해야 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1이라면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감안한 예산 재편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 주의. 시나리오 2라면 단기 에너지 관련 핵지 전략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 시나리오 3이라면 협상 재개 시그널을 포착해 리스크 자산에 다시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경제 뉴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